네, 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추진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이 수출업체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QE3가 발표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흐름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증시에서 환율 하락 문제 지난 주말부터 많이 불고 있었죠. 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미개국 Q3 발표 전후에서 달러 약세 체세가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를 알 수 있는 이 지수가 아마 시청자분 잘 아실 겁니다. 달러 페리티 지수, 평가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때는 85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은 78, 79 정도로 해서 많이 달러 가치가 약세를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이 미 달러가 약세되면 자국 통화는 강세되다 보니까 이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앞서 조 기자께서 이번 주 9일부터 IMF 연차 총회가 있다고 얘기했죠? 네. 아마 여기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신흥 경제권의 발언권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실 환율 전쟁에 대해서 브릭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증시에서 최대 화두가 될 만큼 지금 지난 주말에는 장중한테 1110원대가 무너지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최대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배경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도 Q3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원화 약세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뿐만 아니라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환율은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됐다면 베이스적인 측면에서는 달러가 그만큼 약세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미 달러 약세가 우리 원 달러 환율의 하락, 즉 원화가 강세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미국의 3차 양적 정책을 보면 돈이 그렇게 달러가 공급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는 미국의 버냉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주가를 좀 상승해서 웰스 이펙트에 의해서 부의 효과에서 좀 경기를 끌어올려주는 측면. 그 다음에 하나는 고용 창출 계수가 상당히 높은 것이 이제 수출이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 약세되면 미국의 수출 경쟁이 상승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7.8% 떨어져서 이 수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선진국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이 통계 과학화의 가장 벤치마크 국가인 미국에서 실업률의 조작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마 제가 국제금융시장 25년 종사하는 사상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실업률이 노동부에서 산출합니다는 아마 재결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단기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한 달 간격으로 0.5%포인트 떨어지는 것은 사실 미국의 고용의 특성으로 볼 때 또 지금의 경기 회복이 잡니스 리커버리 볼 때는 틀림없이 의심만을 받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 노동부에서 통계 조작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통계 조작되면 세계적으로 미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선을 위해서 통계 조작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아무튼 간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바마 정부가 그동안 주력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출범 초부터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가시적 효과를 거둠에 따라서 사실 미국의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는 회복되는데 채권 경기 개선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채권 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용 문제다. 그래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출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3차 양적으로 정책에서 풀린 돈을 회수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달러 약세를 보이고 이게 환율이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배경으로 대외적인 요인들을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3년에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달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았느냐, 네. 금리를 동결하는 게 맞느냐 하면 대부분 다 75% 정도가
금리 인하의 시점인데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3차 양적완화 정책을 하면 국제 간 자금 흐름에서 우리가 3차 양적완화 정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간 자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 차를 이렇게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사실 3차 양적완화 정책의 추진 시점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좀 우리도 2.75%까지 좀 0.25% 한 단계 좀 줄이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결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선진국들은 시장금리가 3차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서 많이 떨어지는 데 반해서 우리는 기준금리가 동결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과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돈은 풀린다. 기대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 차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 자금이 한국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원달러이 급락하게 되고 이것이 3차 양적완화 정책에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는 사실 우리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가뜩이나 수출이든가 경기가 안 좋은 판에 또 그때 당시에는 기획조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 금리를 동결하다 보니까 원달러이 급락하게 되고 원화가 절상돼서 수출이든가 경기에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겠냐 하면 이번에 조사에서 보면 이번 달에는 대부분 다 금리를 금리를 내릴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금리를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미 금리 인하의 시점을 놓쳤다 하는 이런 상황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아마 금통위 위원들이 상당히 고민할 겁니다. 이번에도 다시 또 금리를 동결한다 하면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집불통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이 원화의 가치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이 대외 요건에 휘둘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 국내 기업들이 참 곤혹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이요. 기업인 대상으로 해서 아마 저녁 때 제가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네. 환율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올해 연초에는 대부분 예측기관들이 원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반기에는 유럽계 자금이 이탈하면서 우리 원달러이 1170원대, 1200원대 갔죠? 네. 원화가 약세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수정 전망에서 대부분 예측기관들이 다시 하반기에는 원화가 약세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환율이 1110원대도 붕괴되는 이런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원화가 강세되다 보니까 자,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예측기관의 시각에 믿어서 이렇게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사실상 이렇게 예측과 다르게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기업은 좀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네. 지금 시점 어떠냐. 내년대 환경을 예상해서 지금은 경영 계획들을 지금 대부분 짤 시점인데요. 자, 뭐냐. 믿을 수 있는 데 곳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 초미에 관심이 됐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그것이 지금 원달러 환율의 문제다. 왜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다른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미에 관심이 되고 여기에 금리 인하 문제 또 외환 당국에서 어떻게 환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점을 잡아느냐 이런 것이 아마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최대 관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전략을 세울 수가 없고 참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수출과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브라질이나 중국처럼 원화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외환당국이라면 외환당국자라면 지금은 시장 개입할 때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떤 분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당신은 뭐 글로벌 감각이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은둔의 왕국처럼 비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또 3차 양적완화 때도 국제 규범을 가장 만들었던 주체가 자국의 이익적인 관점에서 지금 사실상 수출을 진행을 한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차피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글로벌화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는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우리 기업을 위하고 이런 경제 주권을 강조해야 되는 차원이거든요. 네. 근데 선진국에서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간다면 우리도 좀 방어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환율은 그렇습니다. 방향성까지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사실 가장 경계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화 절상하는 이런 추세가 대세인데 이 흐름 자체를 바꿀 정도로 역행적 개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난주에 환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이런 모습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환율의 하락 속도를 조정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IMF조차도 인정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환율이 이번 주에 더 급락한다고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특단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의 시장 개입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제 자금 흐름을 보면 이 코메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원화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는 점을 보면 이 외환 시장에서 이 전적으로 외국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 대외 이상은 상당히 좋죠. 네. 시청자 여러분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당신은 왜 대외 이상은 항상 좋다고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3대 평가기관들의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올린 그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감각에 의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국 좋죠. 25시 클럽 가입하고 그다음에 3대 평가기로부터 전부 신용등급 올라가고 또 신용등급 올라간 것도 신용등급 도미노 속에 하향의 도미노 속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대외 이상이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원화도 이렇게 좀 국제화가 되고 국내 증시도 외국인에서 판치는 인불된 현상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원화가 국제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증시 입장에서도 그 투자자들이 다양한 레퍼런스 참고 지표를 좀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해야 증시가 증증적 발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원화의 국제화에서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더라도 실제 실행에 옮기는 기업들은 못하냐. 기업들은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원화가 결제 비중이 높아야 된다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실제 당신들이 결제할 때는 달러를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상에 맞춰서 한국 경제 위상에 맞춰서 외환 시장에 이렇게 국제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의 요인 또 대외 요인에서 전체를 흔들리는 그래서 기업들이 정작으로 고충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앞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이 환율이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하잖아요. 일각에서는 1,000원이 붕괴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환율이 급락하다 보니까 뭐 1,100원이 아니라 1,000원까지 그렇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예측하는 시각들은 반드시 건절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의 펀더멘탈 보고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5%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환차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고 이제 들어오는데요. 우리의 그 환차익을 낼 수 있는 적정 환율 수준, 요 수출 차선성 모델이든가 경상수지 균형 모델이든가 환율 구조 모형으로 이렇게 추정하면 한국의 적정 환율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70원, 1,090원인데요. 요 정도 보고 온다. 그러면 지금 1,110원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국에 자금을 넣어서 기대할 수 있는 환차익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외국 자본의 유입은 서서히 줄어들지 않겠나, 속도는 줄어들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리 차 문제의 확대에 따라서 외국 자본 유입을 촉발시키는 그래서 3차 양적완화 정책과 같은 것을 우리 수출업체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런 측면을 차단하는 정부의 노력. 이게 이제 한편으로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다른 측면에서는 이번 주에 그 한국경제신문의 이코노미스트 클럽에서 전망한 것처럼 금리를 좀 내려준다면 사실 환율의 급락하는 소지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대외적 여건이라든가 우리 내부적 여건을 볼 때는 정책 당국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책 요인만 이렇게 되면 환율의 급락 소지는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락 배경, 대내외적인 요인들 쭉 살펴봤고요. 또 향후 움직임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